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 뉴스 글로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 가운데 미국 경찰들은 왜 그렇게 시민들을 때릴까? 라는 다소 좀 수준 낮아 보이는, 그리고 사실 제 마음에는 썩 들지 않는 그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미국 내 여러 사정상 경찰 인력 충원이 쉽지 않고, 또 교육 과정도 상대적으로 짧고 너무 군대식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있다 등등을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 한 구독자분은 자신의 경험담을 전해주셔서 이 시간 간단하게 그걸 좀 소개하면서 공유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아이디 제시카 짱짱이라는 분의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10년가량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서 일했는데, 현장 업무는 아니고 어카운팅 사무직이었지만 교정국의 이 예산과 집행을 다루는 회계 업무 특성상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본 상황은, 만일 경찰의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지원자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 서류검사, 신체검사에서 먼저 절반이 탈락을 했고, 3개월에서 6개월 남짓한 교육 과정에서 또 절반이 탈락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등등등으로 해서 100명의 지원자 가운데 경찰로 최종 임명되는 사람은 대략 한 1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하튼 이 숫자가 물론 해당 기관과 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확인한 숫자는 아닐 터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내 경찰들의 열악한 환경 또는 그들의 수준 등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짧게나마 전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 미국의 한 공군 장성이 앞으로 2년 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군 장병들에게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불씨는 2024년 대만에서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서 중국의 뜻과 상반되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이후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곧장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뉴스에 대한 피드백, 리액션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 있어서 레드라인이며 넘지 못할 선이며, 다시 말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레드라인이며, 미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의 정치적인 토대이며 극복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레드라인을 절대로 넘으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부의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측의 관련 의원이 중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의 하원 의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그 꼴 못 봐, 이런 얘기죠. 미국의 이 블링컨 장관은 다음 달 5일 중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국에 억류된 미국 시민 문제 등등 양국 간의 현안, 미국과 대만 간의 현안,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중국은 이것도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년 뒤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주목해 볼 사안입니다. 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보다도 정부와 지도력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 이 갤럽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보세요. 미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자는 21%가
미국 현 정부의 지도력 부재다라고 꼽았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순위는 15%의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11%는 이민 문제다. 그리고 10%는 경제 전반의 문제다. 그리고 6%는 인종차별 등등을 꼽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공화당 지지층의 24%는 정부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을 했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18%도 정부가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이민을 문제로 지목하는 답변이 각각 18%로 바로 뒤를 이은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11%, 경제 전반 9%, 인종차별 9% 순으로 이민을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코로나19 아직도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세계 소고기 수요 감소세가 세계 주요 소고기 소비국을 중심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을 했습니다.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죠? 개그 콘서트인가요? 그 개그 코너에서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서 할아버지 그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뭐 하긴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게 유행어로 번지던 그런 코미디 프로도 있었는데요. 왕어르신, 오늘 추석 아닙니까? 가족들 안 내려왔습니까? 가족 다 필요 없는 기라. 명절이라고 가족들 다 모이면 뭐 하겠노? 그래, 오랜만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첫째 아들놈이 배도 부르고 가족들끼리 친목도모로 화투 한 판 치작하겠지. 화투 한 판 치면 뭐 하겠노? 내가 돈 다 따가 소고기 사 먹겠지. 이 소고기의 나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에서는 2007년 68.7kg에 달했던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이보다 31%가 줄어든 47kg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소고기 소비량이 줄어든 거죠. 소고기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20년 46.9kg 이후에 100여 년 만에 가장 적은 소고기 판매량이었습니다. 2021년에 47.8kg에서 더더욱이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의 소고기 판매량은 이전보다 약 6%가 줄었고요. 스테이크용 소고기 판매량은 무려 1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용 고기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비싼 고기일수록 더더욱이 못 사 먹는다라는 얘기죠. 미국 농무부는 올해 전 세계 소고기 소비량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그동안 소고기 소비가 많았던 국가들에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좀 마음 놓고 많이 먹었던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좀 줄일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올해 미국 소고기 소비량은 5% 정도 줄 것으로 보이고 아르헨티나는 2%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 소고기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 그 시기에 소고기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소고기 소비량이 많았던 국가들의 소비 감소폭이 오히려 더 크게 났다라는 그런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개그 콘서트에서 그 개그맨들이 돈 벌면 뭐 하냐고 물었더니 뭐 하긴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하재라고 했던 그 사람들 참 앞서갔던 사람들이네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내가 아들 돈을 다 따갖고 웃자노 하고 미안해 하면서 소고기 사 먹겠지. 어르신! 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자연 발화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23,000리터에 가까운 물을 뿌려서 진화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뿌린 거죠. 세크라멘토 메트로 소방국, 세크라멘토의 메트로 소방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고속도로 동쪽 그쪽에 50번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50번 프리웨이 동쪽 방향 구간을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 승용차의 배터리에서 저절로 갑자기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중에. 소방국에 따르면 이 차량에서는 갑작스러운 연소 현상이 발생했고 발화에 앞서서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화재로 모델 S 차량은 금세 화염에 휩싸였고 당국은 소방차 2대, 급수차 1대, 사다리차 1대를 출동시켜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이 붙은 배터리를 일단 처음에는 냉각시키고 불길을 잡기 위해서 리프트 장비를 활용해서 차량을 들어 올린 뒤에 물을 분사해서 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불이 나면요, 이 끄기도 힘들어요. 웬만큼 물불에선 되지도 않고 들어 올려서 해고 뭐 물속에 담궈야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소방국은 이 전기차 배터리가 계속 타면서 약 6,000갤런의 물을 뿌려서 진화했다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저도 전기차 지금은 없지만 관심은 많은데 이 배터리가 참, 그리고 또 충전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또는 우려감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네,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서 2심,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한 거예요. 형량이 좀 적다고. 그래서 검찰이 30년 형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거 너무 형량이 적다고 항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심이 됐는데 2심에서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에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렸던 A씨의 여성입니다. 남편을 죽인 A씨의 살인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말씀드린 대로 징역 30년 선고한 바 있죠. 검찰 구형에 대해서 이 여성 A씨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대신에 그냥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만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사건입니다. 자신의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 그리고 두 번째는 흰죽, 그리고 세 번째는 물 등을 마시도록 해서 남편 B씨가 이 니코틴 급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부인 B씨가 남편 B씨가 숨지기 전에 니코틴 급중독 증상을 보인 뒤에 살짝 호전이 됐지만 이후 아내가 만든 죽을 또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뒤에 사망했다라는 등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급중독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의 면담, 또 법의학자의 자문 등등을 통해서 수사를 가져서 검찰은 음용 횟수를 들여다본 결과 검찰은 이건 살인이다 해서 30년 갖고 안 된다, 무기징역 가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그 1심 재판부에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부인 얘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얻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먹게 해 남편을 살해했다. 범행 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살당한, 살해당한 그 남편의 명의로 대출도 받아서 돈을 챙기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30년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결 이제 2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식사하시고 팁 내시죠? 미국에서는 팁 안 낼 수는 없는 그런 문화인데요. 서비스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대략 10에서 15%, 많게는 한 20%까지 자발적으로 내는 팁이 요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변질되고 사실상 이건 팁이 강요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수 소비자들이 불쾌감을 넘어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CBS가 또 이를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CBS 뉴스에 따르면 예전에는 없던 그런 경우나
예전에는 없던 그런 장소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디지털 기기로 이 지불을 하는 시스템에서 팁 액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팁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조용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 등에서는 이제 사실 10% 팁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요만한 태블릿 PC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이제 계산도 거기서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팁을 어디다 이제 하는데, 태블릿을 갖고 나와서 팁을 선택하라고 들이미는데요. 시작이 가만 보면 맨 아래 제일 적은 게 액수가 15%부터 돼 있고, 그 다음에 18%, 많게는 뭐 20% 내지 30%까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이게 문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고, 또 만족했다 하더라도 15, 20%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10%만 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이나 간단한 점심을 먹었을 때 한 10% 내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10%의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 어떡하냐? 커스터마이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팁 액수나 퍼센트들을 직접 기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과정을 종업원이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죠. 아주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인지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인 15% 되어 있는 그 항목을 터치하는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더 심한 건 일부 업소에서는 대략 18%의 팁을 이 청구서, 빌 달라고 할 때 빌에 미리 포함시켜서 갖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팁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또 팁을 더해서 팁을 이중으로 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 빌 달라고 해서 빌 올 때 잘 보세요. 일부 그 팁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또는 팁이 뭐 15%, 20%가 아니라 픽스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어떤 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냥 그걸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팁을 내잖아요. 잘 모르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주문했거나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 후에 본인이 가서 직접 픽업하는데 거기도 팁을 내라고 요구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이 주문할 때도 팁을 부과받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심지어는 동네에 있는 어떤 제과점 등에서 뭐 빵 하나, 머핀 하나, 뭐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팁을 내도록 요구받는 그런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지나치게 팁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서서히 조용한 불만과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팁과 관련된 팁 하나 드릴까요? 팁, TIP잖아요. 이게 사실 뭐의 약자예요. 무슨 말의 약자일까요? 그리고 팁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요? 왜,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팁을 내게 만든 거야? 라는 생각. 물론 이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팁으로 많은 수입을 충당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의 입장이시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 팁이 뭐의 약자이고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유래로 나오게 된 것인지, 이런 내용은 이따가 제 채널 비디오 리스트를 쭉 훑어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예견한 건 아니지만 한 2달 전에 이 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특집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날 때 최종 화면에 제가 걸어 놓기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과 팁은 벗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네, 보너스 뉴스. 배우 송중기가요, 영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그리고 임신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송중기는 어제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서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KT 루이즈 쏜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중기가 어제 이름을 공개한 이 KT라는 영국 여배우는요, 1984년 영국에서 태어난 배우로 송중기보다는 1살 연상입니다. 송중기가 38살, KT가 39살. 송중기는 열애설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스타 어워즈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KT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KT가 누구야? 새로 사귀는 연인인가? 아니면 무슨 딸내미인가? 아이의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열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 결혼했다가 헤어져서 이번에 KT라는 영국 배우와 결혼 신고까지 해서 새롭게 결혼을 했고, 그렇다면 송중기와 이혼한 송혜교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궁금한데요. 배우 송혜교와 아스트로라는 그 남자 그룹 있잖아요. 보이밴드. 배우 송혜교와 아스트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아스트로 보이밴드의 멤버 차은우에 대한 루머가 지금 많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에 조금 저보다 좀 연배 아래가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지난 3일 그런데 한 유튜브 채널은요, 이렇게 영상을 내보냈어요. 긴급 속보, 43세 송혜교, 16살 연하 차은우와 열애 인정, 깜짝 폭탄 발표, 느낌표. 이런 영상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난리난 미국, 일본, 프랑스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영상까지도 있었고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드라마 촬영장에 나타난 송혜교는 이전과 달리 밝은 미소로 가득 찬 표정이었는데 이는 16살 연하 차은우와의 열애설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연기장에서 웃지도 못해요? 좀 연기장에서 다른 때보다 조금 밝게 웃었다라고 무조건 열애고, 근데 왜 또 그 열애가 또 하필이면 차은우? 여하튼 이어서 그 유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매니저와 스태프들 사이에서 송혜교와 차은우가 사귀고 있다라는 폭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가짜 뉴스인 거죠. 물론 지금은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 없는데, 일단 그 유튜버와 몇몇 언론이 내가 볼 땐 진짜인 것 같다라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식에 나는 분노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믿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짜 뉴스의 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해당 유튜버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영상 댓글은 못 올리게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허위 사실만 무성한 이 가짜 뉴스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이런 가짜 뉴스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백종원 사망설도 있어서 거기에 휩싸이면서 이 도 넘은 가짜 뉴스에 대한 공분도 일기도 했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요즘은 이제 개인 유튜버가 너무 많아서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도 사실 적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초반에 늘 이 채널을 소개하면서 하는 멘트, 뉴스는 팩트 그대로라는 그 슬로건을 말하면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 자신에게는,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는 그런 슬로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걱정해 주셨다시피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은 구독을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2번째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 구독을 안 누르셨거나 또는 새롭게 방문해 주시는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